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은 2000년대 초중반 시위가 가장 격렬했던 시기의 의무경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당시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연세대 사태, 강경대 사건의 여파, 그리고 각종 대학생 시위들이 연일 뉴스를 장식했던 그 시절 말이에요. 의무경찰, 줄여서 의경이라고 하죠. 군대 대신 경찰서에서 복무하니까 좋을 것 같다고요? 천만에요. 특히 2000년대 초중반은 의경들에게 정말 지옥 같은 시기였어요. 당시 의경들은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였습니다. 시위 진압 현장에서는 시위대와 맞서야 했고 부대 안에서는 가혹한 군기와 폭력에 시달려야 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의 비난과 원망까지 한몸에 받아야 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당시 실제 사건들과 증언들을 바탕으로 2000년대 의무경찰이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10가지 이유를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중간중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1. 연이은 대규모 시위와 과로. 첫 번째 이유는 끊임없이 이어진 대규모 시위들 때문이었어요. 2000년대 초중반은 정말 시위가 많았어요. 1991년 강경대 사건의 여파가 아직 남아있었고 1996년 연세대 사태 같은 대규모 폭력 시위들이 계속 발생했거든요. 특히 1996년 8월 연세대 사태는 정말 극악이었어요. 한 청년 학생들이 연세대에서 일주일 넘게 농성을 벌이면서 화염병과 쇠파이프로 무장하고 경찰과 대치했어요. 이때 의경들은 거의 일주일을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했어요. 당시 의경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잔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진압버스 안에서 라면으로 때운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시위가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항상 대기조에 있어야 했거든요. 그리고 시위 현장에서는 정말 위험했어요. 학생들이 던지는 화염병, 쇠파이프, 돌멩이에 맞아서 다치는 의경들이 부지기수였어요. 1996년 연세대 사태 때는 의경 한 명이 시위대가 던진 보도블록에 맞아서 사망하기도 했고요. 2000년대 들어서도 각종 노동쟁의 대학생 시위가 계속됐어요. 대우자동차 사태, 롯데호텔 파업 등 크고 작은 시위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의경들은 쉴 틈이 없었어요. 무엇보다 힘든 건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언제 어디서 시위가 터질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 만성 스트레스와 피로에 시달렸어요. 2. 화염병과 무기에 노출된 위험한 현장. 두 번째는 시위 현장의 극도로 위험한 환경이었어요. 2000년대 초중반 시위는 지금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화염병이 날아다니고 쇠파이프가 무기로 사용되는 진짜 전투였거든요. 1996년 연세대 사태 때를 보면 학생들이 폐타이어와 의자로 바리케이드를 만들고 불을 지른 다음 화염병과 쇠파이프로 저항했어요. 의경들은 이런 무기들이 날아오는 상황에서 진압작전을 펼쳐야 했죠. 화염병이 터지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연세대 종합관에서는 최루탄과 화염병 때문에 실제로 큰 불이 났고 그 과정에서 김종희 의경이 돌에 맞아 사망했어요. 의경들이 착용한 장비도 지금만큼 좋지 않았어요. 헬멧과 방패, 곤봉이 전부였고 방탄복 같은 보호장비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돌멩이나 쇠파이프에 맞으면 그대로 다치는 거였죠. 실제로 당시 의경들의 부상률이 정말 높았어요. 1996년 연세대 사태에서만 의경 861명이 부상을 당했고 그중 30명은 중상이었어요. 거의 전쟁터 수준이었던 거죠. 야간 시위는 더 위험했어요. 어둠 속에서 어디서 화염병이 날아올지 모르고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 진압작전을 펼쳐야 했거든요. 동료와 부딪히거나 길을 잃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런데도 의경들은 명령에 따라 최전선에 서야 했어요. 무서워도 위험해도 뒤로 물러설 수 없었던 거죠. 3. 가혹한 내무반 문화와 폭력. 세 번째는 부대 내부의 가혹한 문화였어요.
2000년대 의경부대는 정말 군기가 삼엄했어요. 시위 진압이라는 특수한 임무 때문에 다른 곳보다 더 강한 규율을 요구했거든요. 가장 악명 높았던 게 불침범 문화였어요. 밤에 잠을 못 자게 하면서 각종 얼차려를 시키는 거였죠. 너희는 시위 진압을 해야 하는데 이 정도 각오도 없냐면서 정당화했어요. 선임들의 폭력도 심각했어요. 훈련 중에 실수하거나 명령을 제대로 못 따르면 곤봉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어요. 실전에서 이러면 죽는다는 명목으로 가혹행위를 일삼았죠. 갈굼 문화도 있었어요. 시위 진압 후에 복귀를 하면서 잘못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책하는 건데 그 강도가 정말 심했어요. 때로는 몇 시간씩 서서 혼나는 경우도 있었고요. 부대 내 서열 문화도 극도로 엄격했어요. 선임한테는 절대 대들 수 없고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바로 체벌이 따라왔어요. 이런 위계 질서가 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됐죠. 무엇보다 이런 가혹행위가 시위 진압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포장됐어요. 실전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정도는 견뎌야 한다면서 폭력을 합리화했던 거죠. 이런 환경에서 스트레스가 쌓인 의경들이 또 후임들을 괴롭히는 악순환이 반복됐어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구조였던 거죠. 4. 동이대 사태 같은 극한 상황. 네 번째는 1989년 동이대 사태 같은 극한의 위험 상황이었어요. 1989년 5월 3일 부산 동이대에서 벌어진 사태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학생들이 전경 5명을 납치해서 감금했고 이를 구출하려던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관 7명이 사망했거든요. 이 사건에서 의경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동료들이 인질로 잡혀있는 상황에서 구출작전을 펼쳐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화재까지 발생한 거예요. 사망한 7명 중 3명이 전투경찰이었어요. 최동문 경사와 조덕래 순경은 7층 도서관 화재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불에 타 숨졌고 나머지 5명은 불길을 피해 창문에서 뛰어내리거나 추락해서 사망했어요. 당시 현장에 있던 의경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정말 참혹했다고 해요. 동료들이 화염에 휩싸여 있는데 구하러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극한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사건들 때문에 의경들이 느끼는 심리적 트라우마가 엄청났어요. 언제 나도 저렇게 될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시달렸거든요. 그런데도 언론이나 사회에서는 의경들의 희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었어요. 오히려 폭력 진압이라는 비난만 받았죠.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괴로움이 컸어요. 이런 극한 상황들이 의경들에게는 일상이었어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계속 생활해야 했던 거죠. 5. 백골단 이미지와 사회적 비난. 5번째는 사회적 이미지와 여론의 비난이었어요. 1980-90년대부터 형성된 백골단 이미지가 2000년대까지 이어졌어요. 백골단은 사복경찰 체포조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의경들도 여기에 묶여서 폭력 진압의 상징으로 인식됐거든요. 당시 의경들은 검은 헬멧에 방독면, 방패를 들고 다니는 모습 때문에 정말 무서워 보였어요. 언론에서도 이런 모습만 부각시켜서 보도했고 일반 시민들은 의경들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봤죠. 1991년 강경대 사건의 여파도 컸어요. 명지대생 강경대가 사복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사망한 사건인데 이 때문에 모든 경찰, 특히 의경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정말 차가워졌어요. 시위 현장에서 의경들은 항상 살인자, 독재의 앞잡이라는 야유를 들었어요. 학생들이 너희도 우리와 같은 청년 아니냐며 회유하기도 했지만 의경들은 명령에 따라야 했거든요. 가족들도 힘들어했어요. 우리 아들이 학생들 때리는 일을 하고 있다면서 주변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어려워하는 부모들이 많았어요. 전역 후에도 영향이 있었어요. 취업 면접에서 의경 출신이면 폭력적이지 않냐는 편견을 받거나 연애할 때도 의경 출신이라는 걸 숨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무엇보다 자존감이 떨어졌어요.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입대했는데 사회에서는 비난만 받으니까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의경들이 많았던 거죠. 6. 열악한 장비와 안전 문제. 6번째는 정말 형편없는 장비와 안전 문제였어요. 2000년대 초중반 의경들이 사용하던 장비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정말 원시적이었어요.
헬멧 하나, 방패 하나, 곤봉 하나가 전부였거든요. 헬멧도 제대로 된 보호 기능이 없었어요. 돌멩이나 화염병 파편에 맞으면 그대로 다쳤고, 특히 목 뒤쪽이나 얼굴 부분은 완전히 노출되어 있었어요. 방패도 문제였어요. 화염병이 터지면 플라스틱 방패가 녹아내리기도 했고, 쇠파이프로 내려치면 금이 가거나 부서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방독면은 있었지만 성능이 떨어졌어요. 최루가스가 조금만 새어도 눈물이 줄줄 흘렀고, 시야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방독면을 끼고 움직이다가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사고가 자주 발생했죠. 의료 장비도 부족했어요. 현장에서 다쳐도 응급처치할 장비가 거의 없었고, 구급차도 시위 현장 가까이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통신 장비도 문제였어요. 무전기 성능이 좋지 않아서 명령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혼선이 빚어져서 사고가 나기도 했어요. 차량도 마찬가지였어요. 진압버스는 방탄 기능이 없어서 화염병이나 돌멩이에 창문이 깨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어요. 의경들이 차 안에서도 안전하지 못했던 거죠. 이런 열악한 장비 때문에 불필요한 부상이 많이 발생했고, 의경들의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어요. 7. 구파발 검문소 총기 사건과 상명하복. 7번째는 절대적인 상명하복 구조의 문제점이었어요. 2015년에 일어난 구파발 검문소 총기 사건을 보면 당시 의경들이 처한 상황을 알 수 있어요. 박모 경위가 의경들이 자신을 빼고 간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총을 쏴서 박상경이 사망한 사건이었죠. 이 사건에서 핵심은 의경들이 상급자에게 절대 대항할 수 없는 구조였다는 거예요. 경위가 총을 꺼내 들어도 의경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할 수조차 없었던 거죠. 당시 의경 부대는 군대보다도 더 강한 상명하복이 강조됐어요. 경찰관의 명령은 절대 복종이었고,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가혹한 처벌이 따라왔거든요. 구파발 사건의 목격자들 증언을 보면 박경희가 평소에도 의경들을 함부로 대했다고 해요. 간식 문제로 화를 내면서 총을 꺼낸 것도 겁을 주려고였다고 하는데, 이 자체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권력 관계인지 보여주죠. 의경들은 이런 부조리한 상황에서도 참고 견뎌야 했어요. 상급자가 부당한 명령을 내려도 거부할 수 없었고, 폭언이나 폭행을 당해도 신고할 수 없었거든요. 2000년대에는 이런 사건들이 더 많았어요. 간부들이 의경들을 개인적인 심부름꾼처럼 부리거나 기분 나쁘다고 체벌을 가하는 경우가 일상이었거든요. 의경들은 말하는 도구였어요. 자신의 의견이나 인권은 없고, 오직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로 취급받았던 거죠. 이런 구조 때문에 의경들의 정신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8. 2008년 촛불 시위와 과잉 진압 논란. 8번째는 2008년 촛불 시위 때의 과잉 진압 논란이었어요.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는 의경들에게 또 다른 시련이었어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가 몇 달간 계속되면서 의경들은 매일 밤 진압작전에 투입됐거든요. 이때 시위는 이전과 달리 일반 시민들,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했어요. 그런데 의경들은 똑같이 진압해야 했죠.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곤봉으로 제압하는 모습이 TV로 생중계되면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차벽으로 시위대를 가두는 전술도 논란이 됐어요. 시민들이 감옥이라고 비판했고, 국제인권단체에서도 과잉진압이라고 지적했거든요. 의경들은 이런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야 했어요. 무엇보다 상대가 적이 아니라 시민이었다는 게 의경들에게는 정신적 고통이었어요. 평화로운 촛불 집회에 참여한 일반인들을 상대로 진압작전을 펼쳐야 했으니까요. 야간 진압이 특히 힘들었어요. 낮에는 일반 업무를 하고 밤에는 시위 진압을 해야 했거든요. 몇 달 동안 이런 생활이 계속되니까 만성 피로에 시달렸어요. 언론의 시선도 차가웠어요. 촛불 시위는 평화 시위로 포장됐고, 의경들의 진압은 폭력으로 규정됐거든요. 의경들 입장에서는 명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건데 일방적으로 비난받는 상황이었어요. 이때부터 의경들의 사기가 정말 떨어졌어요. 우리가 뭘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나 하는 회의감에 빠지는 의경들이 많았거든요. 9. 잦은 탈영과 자살 사건들. 9번째는 의경들의 정신적 한계가 드러난 탈영과 극단적 선택이었어요.
2000년대 들어 의경 탈영 사건이 급증했어요. 2010년 강원도 전의경 탈영 사건이 대표적인데, 이 사건을 계기로 의경 부대의 문제점들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났거든요. 탈영하는 이유가 대부분 비슷했어요. 선임들의 가혹행위, 부당한 명령, 인격 모독 등을 견디지 못해서였죠. 특히 시위 진압 업무의 스트레스와 부대 내 폭력이 겹치면서 한계 상황에 몰린 거예요. 자살 사건도 빈번했어요. 2000년대 초중반에는 의경 자살률이 다른 복무 형태보다 현저히 높았어요. 업무 스트레스, 부대 내 폭력, 사회적 비난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죠. 특히 시위 진압 후에 자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시민들과 대치하면서 받은 정신적 충격, 언론의 비난, 부대 복귀 후 받는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였어요. 가족들의 고통도 컸어요. 아들이 의경으로 복무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가족 전체가 고통받았거든요. 우리 아이가 왜 이런 일을 하면서 자책하는 부모들이 많았어요. 부대에서도 이런 사건들을 은폐하려고 했어요. 부대 명예를 위해서 문제를 축소하거나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았어요. 언론에서 이런 사건들이 보도될 때마다 의경들의 사기는 더욱 떨어졌어요. 우리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렸거든요. 10. 복합적 트라우마와 사회 복귀도 어려웠어요. 의경 출신이라는 게 알려지면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대인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어요. 폭력적일 것 같다는 편견 때문에 연애나 결혼에서도 장애가 됐거든요. 가족관계도 악화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의경 복무 중에 받은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때문에 성격이 변하고 가족들과의 소통도 어려워졌어요. 특히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고요. 알코올 의존이나 우울증에 빠지는 전역자들도 많았어요. 의경 시절의 기억을 지우기 위해 술에 의존하거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집에만 틀어박히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어요. 무엇보다 사회의 무관심이 가장 힘들었어요. 의경들이 겪은 고통이나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고, 오히려 당연히 받을 일을 당한 것이라는 시선이 많았거든요.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누적되면서 2000년대 의경들은 정말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어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였지만 모든 책임은 개인이 져야 했던 거죠. 자, 지금까지 2000년대 의무경찰이 힘든 이유 10가지를 낱낱이 파헤쳐봤습니다. 정리해보면 끊임없는 대규모 시위와 과로, 화염병과 무기가 날아다니는 위험한 현장 부대, 내 가혹한 폭력과 불침범 문화, 동의대 사태 같은 극한 상황, 백골단 이미지로 인한 사회적 비난, 열악한 장비와 안전 문제, 절대적인 상명하복 구조, 2008년 촛불 시위 과잉 진압 논란, 잦은 탈영과 자살 사건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만들어낸 깊은 트라우마까지, 정말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들이 당시 의경들을 힘들게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문제들이 결국 시스템의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점이에요. 2010년대 이후 의경 부대의 폭력 문화는 많이 사라졌고, 인권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도 강화됐어요. 그리고 2023년 의무경찰 제도 자체가 폐지되면서 이런 문제들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죠. 당시 의경들은 정말 시대의 희생양이었어요. 민주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벌어진 갈등의 최전선에 서야 했고,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였던 거죠. 그들의 고통과 희생도 우리 현대사의 한 부분으로 기억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시위 문화도 많이 평화로워졌고, 경찰의 진압 방식도 훨씬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과거의 아픈 경험들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된 셈이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꾹,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역사 이야기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담도 남겨주세요.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답변 드리고 있거든요. 다음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신청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복귀의 어려움.